예, 저 미래 고등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132개 전문대학 중 97개 대학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등직업교육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3년간의 종합성과 분석 자담회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자장을 맡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이남우 교수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좌측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형 대전 충청 강원권형 부회장교이신 강원도립대학교 심노식 단장님. 예, 다음은 이유영 회장교이신 오산대학교 노재준 단장님. 다음은 대구 경북견역 부회장교이신 영남20대학교 남기석 단장님. 다음은 제유영 회장교이신 오산대학교 노재준 단장님. 인사하셨습니까? 다음은 136형 호남제주권역 회장교이신 강주보건대학교 박용순 단장님. 다음은 수도권역 부회장교이신 안산대학교 김태욱 단장님.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심도식 단장님께서 교육혁신 성과 내용으로 학교와 학생과의 소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사업단장 심도식입니다. 예, 3주기 혁신사업의 성과는 크게 저희들이 교육혁신하고 산학혁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교육혁신 쪽에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CS 기반이 학교별로 중요시되는 학생의 역량 기반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많은 대학이 유연학기제를 도입해서 과목 특성과 실습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역량 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인성 분야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대학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집중 수업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해서 학점을 1학점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집중 수업제로 학생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취업학이라는 집중 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한 대학에서는 어저께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교육과정을 직업군이죠. 그러니까 즉 잡 베이스로 개편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의 레벨을 통해서 모듈로 개발을 하고 트랙을 나누는 트랙 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학교도 어저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였고요. 상당히 학생들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시도되는 여러 과정들은 교수자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개발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만족도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었죠. 전문적인 성과 관리, 즉 IR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성공의 학교가 꼭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혁신사업과 많은 대학에서 학습 환경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하나과당 두 강의실씩 인터넷이 연결된 전자칠판과
촬영 장비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수업을 줌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각 센터별로는 역시 질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 상담 선택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 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과 학교의 신뢰감을 켜줄 수 있었으며 취창업센터 등에서는 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4차 산업과에 맞물려서 산학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에서 이 창의 융합이라는 그 명칭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그 3D 프린팅을 추가해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같이 그 평생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평가를 위해서 학교들이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보고서 쓰느라고 이제 저희 학교만 해도 74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수많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는 상승했으나 학생들의 불만은 상당히 커져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들은 통합된 만족된 조사를 하나로 만들어서 효과 분석까지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는 학생들의 피로감을 없애는 그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코리아 트렌드 중에 10대 코리아 트렌드 중에 나노인간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인간은 지금 MZ세대의 특성하고 코로나19가 만나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너무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러한 세대적 흐름에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성과 포럼에서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참 감동 깊은 말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대학을 한마디로 하면 진심대학이다. 이 진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학생들이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학임을 자신 있게 내세웠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 당국에서 진심으로 교육 실시를 할 수 있는 서로 소통이 돼서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진행해서 모든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향후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심동식 단장께서 집중적 학점 이수제, 그 집중 수업제, 그리고 학생들의 맞춤 교육 과정을 통해 독창적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기자재 개선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느끼는 소통과 따뜻한 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대학교 김태욱 단장님께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대학의 혁신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대학 혁신 그리고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은 시작부터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대학의 현황 분석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정의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었습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대학의 혁신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예산, 자율 성과 지표, 이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수많은 성과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큰 성과와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큰 성과와 변화 중에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진정으로 대학의 혁신과 그리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에 따른 결과들을 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선언적이었던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벗어나서 프로그램 단위 혹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까지 어떤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서 운영되고 그 성과는 대학에서 설정한 혁신 지원 사업의 자율 성과 지표 혹은 중장기 발전 계획의 KPI, PI 등 여러 지표에 따라서 관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된 성과는 다시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분석되고 대학들은 이런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각종 성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축적되고 이러한 것들은 또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더 나아가서는 IR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혁신 지원 사업 수행 대학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나름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흔히들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 기반 사회란 지식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사회를 말하겠죠.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전에 책으로 익히는 지식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직무를 진행하면서 혹은 서로 업무를 협의하거나 업무 중에 보고 듣는 것들 이런 것들도 유용한 지식 혹은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역량 그런 것들은 전통적인 교과적인 지식과는 달리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을 가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생산, 저장, 공유 그리고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서 가치를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흔히들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술 방법적인 학습 능력, 외국어 능력, 매체 활용 능력, 다문화 이해 능력 등등 혹은 특정 부분에 관련 전문 능력, 공동체 인간관계 기술, 협상 능력, 리더십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들을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역량도 요구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역량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운영하는 대학 경영 체제도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대학 경영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학은 기존 체제와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팀 중심으로 기존의 지식을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학습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학 체제를 창조하는 지식 경영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우리는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학의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얻고 3년간의 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들을 많이들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불확실의 시대라 불릴 만큼 정보화, 세계화, 특성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 개별 대학들은 그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지역과 구성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의 변화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통찰과 정책이 필요할 건데 이를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하는 사회에서 대학이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립한 대학 발전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앞으로의 대학의 생존을 좌우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발전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대학, 발전적인 대학이 되도록 하고 실현 가능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우리는 혁신 지원 사업과 이런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체계적으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왔습니다. 3년간의 혁신 지원 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현재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은 현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좋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태국 단장님께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자율 성과 지표의 중요성과 대학의 질적 수준 관리 그리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말씀과 향후 이러한 내용들의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태국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 남기석 단장님께서 1유형과 3유형의 우수 사례를 통한 성과 분석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영남이공대학교 혁신사업단장 남기석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토론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혁신지원사업의 종합 성과를 분석하는 토론 자리인데 그 전반적인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우리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그 혁신지원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향후의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짧으나마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의 전 단계가 우리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SCK죠. SCK는 그 각 대학별 특성화 영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적인 재원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혁신지원 사업인 ICK는 대학 전반의 혁신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점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주요 영역별인 교육 혁신 영역의 성과로서 보자면 앞서 우리 김태국 단장님께서는 우리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교육 혁신 영역의 성과에서 학생 역량 인정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각 대학별로 학생 역량 인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창의 융합 교육 혁신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교육 혁신 영역에서 이 학생 역량 인정 제도가 확산되고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혁신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각 대학마다 다양한 변수로 디자인된 학생 역량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인정제를 통해서 교육 성과 관리의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생 역량 인정제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 간의 학업 성취의 구분, 그 차이를 가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타당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 역량 인정제의 시행이 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이자
또 주요 공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분석 또한 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수준의 학생 역량을 인정받은 학생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우리 핵심 영양 지표이자 우리 공시 지표인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생 역량 인정 제도는 다듬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역량과 직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사회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 또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교원은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자부심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교원이 학문 중심의 과정을 통해서 학위일 과정을 취득하고 산업체 현장에서도 현장 실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이력을 갖추고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실무 중심의 고등직업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자부를 할 수는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잖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혁신 사업을 통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서 교원들이 다양한 교수법도 익히고 그다음에 현장 실무가 반영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는 고등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 즉 학생 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에게 투여가 되는 재원의 버금가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원 배분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산학협력 혁신 영역의 성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다양한 산학융합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져 있는 영남이공대학교도 산학협력 우수 사례를 통해서 산학협력 혁신을 있습니다.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이 대구광역시가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 신산업으로서 5+1 신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미래차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기차,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이러한 미래차를 분야를 위해서 우리 영남이공대학교가 대구시하고 자동차 부품연구원 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산학융합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정비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도 미래차를 얘기를 하면 전기차를 언급을 하는데 그 개발이나 아주 고차원적인 하이테크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차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비 인력과 정비의 어떤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간과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 인력, 전기차의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의 상관학, 연관을 통해서 이런 산학융합 교육 모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이원식 인재 양성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독일 상공회의소와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아우스빌딩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명, 올해 37명의 학생이 입학을 해서 자동차 정비 인력으로 전문 인력으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어떤 그 산학협력 사례로서는 대구시에 있는 미래차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학적인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으신 게 사실이죠. 당연한 일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대구시 관련 공무원, 부서 공무원 75명이 저희 학교에 와서 자동차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해도를 넓히는 그러한 상관학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교육의 어떤 실적을 쌓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산학협력 혁신의 확산 가능성을 제한하자면 지자체나 유관기관 그리고 산업체 등 전문가와 연계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는 그리고 이런 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는 지역사회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직종 전환을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유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학 선도형이라고 불리는 이 삼유형의 운영과 성과, 향후 제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지원사업 삼유형 후진학 선도형을 통해서 평생직업교육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물론 충분하고 흡족한 성과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RPL이나 또는 원격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 콘텐츠를 구축을 통해서 성인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운영과 비학위 학위 연계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심화 교육으로의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준비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 중소도시에 가면 결혼 이민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 등을 비롯해서 그런 결혼 이민 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수행해서 저희 대학에서 127명의 교육을 등록을 하고 전원이 이수를 하는 그런 교육 실적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수를 했는 분들 중에서 이수자의 39%가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실제로 활동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취업의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결혼 이민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우리 말과 우리 문화 등을 교육을 통해서 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더라도 제일 먼저 구축을 하는 것이 병원과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언제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전문대학의 그 전문 직업 교육도 계속된 혁신을 통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기석 단장님, 그 대학 전반의 혁신과 교육 혁신 영역의 중요성, 그리고 학점 역량 인정제도 효율성과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 성과 지표에 의해 우리 대학의 구성원은 사업 목표와 지표에 대한 숙지에 대한 중요성과 산학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삼유형의 평생직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기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유영이죠. 이유영 회장교이신 오산대학교 노재준 단장님께서 교육과 산학협력 그리고 기타 영역의 혁신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대학 혁신지원사업단 단장이면서 이유영 협의회 회장인 노재준입니다. 예. 우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이유영은 수도권의 3개 대학, 충청 강원의 2개 대학, 부울경의 2개 대학, 대구 경북의 1개 대학, 호남 제주의 2개 대학 등 총 10개 대학인데 3년 동안 우리 이유영 같은 경우는 약 470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유영 대학의 혁신 세부 영역별 사업비 집행 현황 분석 결과 교육 혁신 영역의 경우 교육 인프라 세부 영역이 총 사업비 기준 영역 내 가장 높은 50%를 차지하였고요. 교육과정 10.6%, 교수학습 9%,
창의 융합교육 2.9%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산학협력 혁신 영역의 경우 취업 세부 영역이 총 사업비 기준 영역 내 가장 높은 6.4%를 차지하였고 산학협력 교육 4.3%, 산학협력 네트워크 2.2%, 비즈니스 모델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혁신의 경우 글로벌 역량 세부 영역이 총 사업비 영역 내 가장 높은 3.1%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지역 사회 거버넌스가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유형 대학 혁신 영역별 추진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장님들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의 인재상을 기반으로 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학습 체제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초 학습 역량 강화라든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창의 인성 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학생들의 중도 탁락률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인프라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학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장 미러형 실습실을 구축한다든가 창의 융합 실습실 구축, 교수 학습 기반 인프라 구축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는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뭐 LMS 도입이라든가 온라인 수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학생들에게 그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산학협력 혁신이 되겠습니다. 예, 산업체와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라든가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등을 통해서 산업체 수요에 따른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응력 제고를 통해서 전문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연계 취업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기타 영역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활성화라든가 또한 공유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예. 우리 이용은 전국적으로 10개 대학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들끼리 결속력이 되게 많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이용 간의 그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 및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학년도 동계 방학과 올해 하계 방학 계절학기 학점 교류를 같이 실시해서 20개 과목 정도로 해서 156명이 참여해서 각 대학의 우수한 수업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재현 단장님, 그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수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재학생 충원료를 제고하여 또한 그 재정사업이 학교의 그 시설과 기자재 구입을 통해 학생들의 그 역량을 갖다가 높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결국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재현 단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13유형 호남 제주권역 회장교이신 박용순 단장님께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고도화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을 더한 교수학습법, 자기주도 학습 지원 강화로 이어지는 혁신산 성과에 대해서 한 4분 정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광주보건대학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용순입니다. 4분 내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워낙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 이야기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해 왔는데요. 이 사업을 전후로 해서 좀 제가 보는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성적인 성과로서도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보자면은 이제 미래 교육 내지는 이제 향후에 전문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련된 교육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는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혁신 영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3가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교수학습법에 대한 혁신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이라는 측면은 저희가 이제 SCK 사업을 하면서 NCS 기반 내지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물론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영역이 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현장 직무를 교육과정에 전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혁신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갔을 때는 그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직무에 더해서 그 입직 단계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요구되는 이제 일종의 소양에 해당하죠.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 아주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희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역량 성취를 향해서 지향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죠. 결국은 교육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저희 학사제도나 등등의 그 혁신 개선과 맞물려서 그 산업체와 연계성을 더욱 고도화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첨단 교수학습법의 정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러냐지만 그 원격 교육, 뭐 비대면 수업을 포함해서 원격 교육을 에듀테크를 활용해 가면서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시킨 장본인이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압축 성장 뭐 이런 표현 하듯이 압축 교육을 받고서 교수자들이 첨단 기법을 막 활용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교수님들에게 이 첨단 교수법을 활용하도록 좀 권장하는 내지는 이제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전에 뭐 안 해왔던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교수법 내지는 그거에 상응하는 학습법, 이것들이 서로 상호 공존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때 비대면 수업이 이제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 학교의 경우 결과를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강의 만족도가 높았던 교수님은 비대면으로 옮겨가도 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족도가 낮으셨던 분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가도 낮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지원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에듀테크에 기반한 이제 미래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성과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대학이 보다 질 높은 고등직업 교육을 향해서
이 개선을 거듭하고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박영순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고도화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을 더한 교수학습법, 자기주도 학습 지원 강화로 이어지는 혁신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혁신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향후 대학 포스트 혁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부서와 교직원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의 집중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박윤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혹시 플로아에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그 우리 패널 분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게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